Hello everyone. 저는 SJ은행 마이클입니다. 외국 사람 아니고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1번 문제는 환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에서 1140원 사이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한국 원화의 가치가 강세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약세가 된 걸까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쉽게 얘기하면 달러 가격을 원화로 표시한 겁니다. 달러를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밑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반대로 한국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는 주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너무 쉽죠? 정답은 2번입니다. 6월 초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500조 원이고요. 코스피 1위죠. 네이버 시가총액은 약 60조 원입니다. 코스피 4위입니다. 주가는 전체 시가총액을 발행주수로 나눈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중앙일보가 주식을 100주 발행했어요. 그럼 한 주당 얼마일까요? 계산 쉽죠? 만 원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10주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당 10만 원이죠. 결국 삼성전자가 네이버보다 시가총액은 큰데 주가가 낮다는 것은 훨씬 많은 주식을 발행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주가가 비싸니까 그 기업이 더 가치가 있는 기업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 말고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지배구조의 머리 끝자를 딴 단어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거 앞에 딴 거예요. 저 네이티브 한국인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자산운용사들도 다들 ESG를 접목했다라고 하면서 펀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뭐냐? ESG를 실천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수익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ESG가 꼭 높은 수익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는 좀 어렵죠? 정답은 1번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기대 수익이 높고 위험한 채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저 마이클 중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마음이 편하실까요? 저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수상하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부채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좋게 받고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모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SKIE 테크놀로지는 올해 5월에 이미 상장 조차를 마쳤습니다. 4월 말 청약대에 증거금이 한 81조 원 정도 몰려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카카오뱅크는 다들 아실 거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 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른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기 전에 먼저 신문부터 읽고 검색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절 찾아오십시오. 마이클입니다. 다음 문제는 배점이 10점짜리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주식 액면가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주식수가 늘어나도 그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로 가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 처분으로 인한 자본의 이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을 처분했는데 이익도 나야 돼요. 파실 때 손해면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를 통한 이익이 25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 22%의 소득세를 냅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판매했던 여러 펀드, 소위 라임 펀드가 불안전 판매, 편법 거래, 환매 중단 등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피해액이 1조 6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저희 회사 자랑은 아닌데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마이클이 다니고 있는 SJ은행은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네오 프로세스가 정말 엄격합니다. 아무튼 펀드가 의심스럽다. SJ은행에 와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펀드명 끝에 붙는 A, B, C 등의 용어는 펀드의 수수료 체계를 보여주는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A 클래스는 선취 수수료를 내는 펀드고요. B는 후치를 내는 거고 C는 판매 보수만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E라는 게 붙는데요. 온라인 전용 판매 펀드에 추가되는 기호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는 판매사 직원들을 안 만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수수료 싼 펀드 찾으려고 은행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좋은 펀드를 추천해주는 은행에 가서 클래스만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부동산 관련 문제인데 정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이걸 영어로 하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를 붙여서 말하는 게 바로 리츠펀드입니다. 결국 리츠펀드를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 신탁 지분에 투자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건물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 리츠에 투자하시면 전 세계 주요 부동산에 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11번.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 아니어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미리 가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참고로 저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꼭 연금 받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1번입니다. IRP는 계좌 내에서 은행 예금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펀드라든지 ETF 같은 원금 비보장형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고 투자했는데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금은 꼭 가입하세요. 배우자도 자식도 아닌 연금만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 마이클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산 관리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SCJ를 오시거나 중앙일보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다음에 저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굿바이.